저는 좀 전에 보고를 해주신 기후행동, 기후의 소득에 대해서 먼저 좀 평가와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행감을 할 때, 그러니까 22년도 행감을 할 때, 그때 경기도민들의 탄소 중립, 어떤 행동에 참여가 너무 저조하다는 것을 지적했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던 탄소 포인트제에 11%를 넘어섰을 때 경기도는 채 5%를 갓 넘기는 수준, 그러니까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도민들의 참여를, 기후행동의 참여를 더 활성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현재 저희에게 과제도 있는데요. 도민들께서 이제 탄소 중립과 기후 행동에 꼭 해야 되는구나, 참여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것을 확인한 수준이지, 아직 저희 이 공공 플랫폼에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도민들이 원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버전 두 번째 올해 사업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보고해 주신 것처럼 지금 진흥원에서도 또 환경국에서도 여러 가지 개선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안에서 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탄소 중립 또는 환경 교육과 관련된 이 교육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마 교육을 보면 크게 교육을 하는 것과 그걸 통해서 실천하는 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저희의 교육은 그냥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무언가를 안내해주는 수준에 멈췄었습니다. 이걸 실천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서 저는 이 공공 플랫폼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환경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단순하게 걷는 게 아니라 이 플로깅을 하면서 걷자라는 교육을 했다고 하면은 저희가 만든 이 공공 플랫폼에서 단순한 걷기의 거리와 발자국 숫자만이 아니라 이 플로깅 하면서 걷는 것까지 좀 리워드를 해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플랫폼이 좀 더 고도화돼야 되겠지만 최근에 첨단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적만 가진다고 하면은 그러한 첨단 기술의 활용은 충분할 것 같은데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이렇게 좀 더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요. 기술적인 문제로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본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또 하나 이점은 뭐냐면은 기존의 환경 교육의 방식, 그 틀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내년 사업도에 계획되어 있는 환경 교육도 사실상 일방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 학생들한테 교육하고 그 도민들한테 교육하는 방식으로 지금 구조가 짜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천적인 부분을 더 강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변화했는지 실천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걷기 프로그램에서 플로깅이 더해진다면 우리가 플리깅이라는 어떤 교육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실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반영해서 이 플랫폼은 플랫폼대로 또 환경 교육 사업은 환경 교육대로 따로가 아니라 이걸 연계시키는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플랫폼과 환경 교육의 결합이라면 저는 향후에 이 기후 행동, 기회 소득 이 플랫폼은 이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다양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좋은 활동들을 담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좀 이 부족한 내용을 내년에 환경 교육으로 채우고 내후년도에는 이 플랫폼, 공공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이 사회의 다양한 이 공적인 활동들을 좀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이 걷기라는 프로그램을 본다면은 단순하게 내가 어디까지 걷는 게 아니라 그런 활동이 있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보행 활동을 도와주는 활동이 있거든요. 가령 이 플랫폼 내에 그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보행을 도와주는 활동을 결합한다고 하면은 걷기라는 플랫폼 안에서 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이게
저희가 사실은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현실적으로 뭐가 걸리면 인증 문제가 좀 걸립니다. 이건 리워드랑 연동된 문제라서. 그래서 인증에 관해서만 저희가 검증할 수 있다면 그런 활동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후행동 기회소득 플랫폼을 활용하는 주민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이 플랫폼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긍정적으로 반응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이 행동을 통해서 얼마를 받느냐, 그게 300원이냐 400원이냐라는 어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는 활동을 이것을 경기도에서 인정을 해준다라는 그 인정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뭐 인증의 절차라든지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환경 교육을 하고 환경에 대한 실천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 활동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이 이 공공 플랫폼과 연결되어야지만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꼭 리워드로 연계 정립되는 거 말고 저희가 내년에는 그 오프라인 행사를 포함해서 온라인 안에서도 다양하게 홍보와 교육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시범으로 쇼폼 영상 콘테스트를 해서 시상을 했는데요. 기행동 기회소득을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실천했는지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한 건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들도 확산하고 가족 단위로 내지는 뭐 친구들 단계로 이렇게 본인들의 후기나 아니면 어떤 게 의미가 있는지 이걸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내년에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워드 적립 문제만 꼭 고집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행사들을 저희가 펼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예산과 관련된 재정의 문제, 또 현재 받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듣다 보면은 그 비판 안에 함몰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본질적인 내용은 그 실천이라는 것에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고해 주신 자료들 보면은 굉장히 단편적인 내용들입니다. 사용하는 사람 분들의 도민들의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이 정량적인 분석도 그냥 몇 세에 누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중이 있다라는 단순한 지금 이 분석만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 진흥원이 어떤 활동에 대한 근거, 그다음에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 기능을 좀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책과 사업에 대한 단순한 조사를 넘어서 가지고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연구를 할 수 있는, 사실상 진흥원은 탄소 중립과 환경, 지속 가능성에 관련된 경기도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단순한 조사를 넘어서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기능까지 좀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의원님 지적해 주신 문제가 제가 기관장으로 오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외부에 표방할 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경기도의 유일한 환경에너지 전문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정책을 기획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역량을 갖기에는 한계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기후환경이나 탄소중립 관련한 연구도 대부분 경기연구원에서 진행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돼서 진흥원 안에도 일정 그런 기획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또 사람을 충원하는 문제와 닥쳐 있어서 지금 내년을 겨냥한 조직 개편 안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 작게라도 전략 기획 기능을 넣어서 제가 직원들을 좀 훈련시키고 그 기능을 담당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적하신 부분 너무 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도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능이 꼭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경기도의 컨트롤 타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흥원 내에 그런 연구 그리고 기획하고 할 수 있는 기능 또 인력들이 배치가 되고 활성화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진흥원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 의문이 있거나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또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할 때 다른 기관에 위탁한다고 하면은 그 의도와 또는 지금까지 그 받아들였던 공감했던 내용과는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필드에서 움직이시는 진흥원이 보다 적극적인 어떤 정책과 사업을 펼치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